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11월 고2 16에서 19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터치 스크린 나오는 거 보니까 기술일 거예요. 자, 기술은 우리가 과정에 의의하면서 또 그 다음에 문제 지문을 읽어야 되고 비례 관계에 주의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어떤 것을 주로 다루나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6번, 7번 보니까 자, 6번은 전체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7번은 그느드에 대해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8번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지문을 활용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 다음에 A. 그러면 나오는 대로 이제 풀면 되는데 8번이 가장 복잡해 보입니다. 우리 8번에서 힌트를 얻고 가야 돼요. 이 그림을 보니까 그 자료 A에서는 감지 라인, 구동 라인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크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으면서 요거를 그죠? 감지 라인, 구동 라인이 나왔을 때 이 8번 문제를 바로 풀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문제를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자, 터치 스크린 패널은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직접 접촉하면 그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위치에 설정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터치 스크린 패널 여러분 많이 써봤을 거예요. 손으로 뭔가를 터치하면 손으로 이 스크린을 터치하면 화면이 움직이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죠. 자, 터치 스크린 패널 중 정전 용량 방식의 패널은 그랬어요.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체를 스크린에 접촉했을 때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접촉된 위치를 파악한다. 이게 바로 정전 용량 방식의 터치 스크린 패널이죠. 자, 우리가 어떤 스크린을 터치하면 정전의 용량 변화가 생긴대요. 이 변화로 인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이 스크린이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터치 스크린 패널에 사용되는 정전 용량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표면 용량 방식이 있고 표면 정전 방식이 있고 투영 정전 방식이. 자, 1문단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터치 스크린 패널은 정전 용량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정전 용량의 방식은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하여서 접촉된 위치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서 뭐가 화면이 움직이는 원리를 말하나 봐요.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가 있대요. 정전 용량 방식은 표면 정전 방식과 투영 정전 방식 분류했어요. 그럼 앞으로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표면 정전 방식과 투영 정전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게 주로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거 예상하면서 무엇이 차이점인가 그리고 공통점은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이미 공통점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했죠. 이 두 개는 모두 정전 용량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체를 스크린에 접촉하면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접촉된 위치를 파악하는 건 공통점이란 말이죠. 이 두 개의 공통점. 그러면 차이점, 대조,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인지 파악하면서 읽어봅시다. 기억. 표면 정전 방식 먼저 설명하네요. 표면 정전 방식은 패널의 네 모서리에 있는 각각의 감지 회로가 동시에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네 모서리에 있는 회로가 동시에 용량 변화를 감지한대요. 그래서 전도성 물체의 접촉 위치를 파악한다. 1문단에서 나온 내용 똑같은데 추가된 것은 네 모서리에 있는 감지 회로가 동시에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한다는 거죠.
자, 정전 방식에는 패널의 표면에 덮인 전도성 투명 필름이 전도성 물체의 접촉을 인식하는 센서 역할을 한다. 센서 역할을 하는 건 뭐라고? 투명 필름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센서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전도성 물체라는 것은 뭐 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기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체의 전화량과 패널의 전화량. 여기서 패널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표면, 그죠? 패널의 표면에 있는 전도성 투명 필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터치 스크린의 표면을 말할 거라는 거 알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물체는 접촉하는 물체예요. 외부에서 접촉하는 물체의 전화량의 차이에 의해 전압이 변화하고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전기장이 형성되죠. 그래서 정전 용량을 변화시킨대요. 1문단에서도 똑같이 말했죠. 전도성 물체를 스크린에 접촉하면 발생하는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정전 용량의 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 모서리에 있는 감지회로는 정전 용량의 변화된 정도를 측정하여 물체가 접촉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표면 정전 방식은 투영 전전 방식에 비해라고 했으니까 대조점을 말해주네요. 구조가 단순하고 단가가 낮다. 그러면 이건 장점이 되겠네요. 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접촉된 위치를 대략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어서 정확도가 낮고 한 번에 하나의 접촉만 인식할 수 있어서 여러 지점을 접촉하면 인식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표면 정전 방식의 장단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전 용량 변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럼 D 문단에서 얘기해 주겠죠. 정전 용량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표면 정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므로 3문단에서 투영 전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3문단 보도록 합시다. 투영 전전 방식은 접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패널에 일정한 구역마다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기 전전 방식, 상호 정전 방식 두 가지로 나눈대요. 자, 위에서 표면 정전 방식은 하위 항목, 즉 분류가 없었는데 투영 정전 방식은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그럼 이것도 비교해야 되나요? 자, 먼저 자기 정전 방식은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면 자, 이렇게 정보 구분합시다. 물체의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 차이에 의해 전압이 변화하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위에서 한 얘기. 표면 정전 방식과 이때 형성된 자기장에 의해 증가하는 정전 용량. 그러면 정전 용량을 이문단, 즉 표면 정전 방식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투영 전전 방식 중에 자기 정전 방식은 정전 용량이 증가한다고 했으므로 이건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그래서 자기 전전 방식의 정전 용량은 증가한다. 를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원리가 표면 정전 방식과 유사하다 그랬으니까 표면 정전 방식도 정전 용량이 증가한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하지만 자기 정전 방식은 표면 정전 방식과 달리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열의 형태로 배치된 각각의 센서를 활용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할 것은 표면 정전 방식은 센서가 몇 개다? 한 개다. 그리고 자기 정전 방식은 센서가 여러 개다. 요거 체크해 놓고 갑시다. 그리고 센서가 특정 지점에 접촉을
인식하면 센서의 각 행과 열의 끝에 배치된 감지 회로가 접촉 지점에서 일어난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과 열의 교차점인 접촉 위치를 정교하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하고 가야 하는 게 있죠. 자, 이 문단에서 말한 표면 정전 방식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줬어요. 바로 장점은 구조가 단순하고 단가가 낮아.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센서가 하나야. 이게 장단점이었죠. 그러면 투영 정전 방식 중에 자기 정전 방식은 그 반대가 단점과 장점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자기 정전 방식은 표면 정전 방식에 비해 접촉 위치를 정교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정확성은 높고, 왜냐하면 센서가 여러 개이기 때문이다. 하나 더 구분해야 할 것. 정전 용량의 변화, 표면 정전 방식과 자기 정전 방식은 정전 용량이 증가한다는 것도 체크해 두고 갑시다. 그럼 이번에는 상호 정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반면이라고 나왔으니까 상호 정전 방식은 앞에서 말한 자기 정전 방식과는 완전 대조점,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가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구동 라인과 세로축으로 배열된 감지 라인이 있다.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우리가 문제에서 봤죠. 아까 8번 문제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 8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패널을 작동하는 거죠? 바로 상호 정전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요거 체크하고 가시고요. 계속 봅니다. 가로축으로는 구동 라인, 세로축으로는 감지 라인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는 게 상호 정전 방식. 그리고 패널의 전도성 물체와의 접촉이 없을 때, 접촉이 없으면 구동 라인에서는 전압에 의해 전기장이 형성된대요. 구동 라인에서는 접촉이 없을 때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 전기장은 모두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이동을 하네요. 구동 라인에서 감지 라인으로 접촉이 없을 때 들어가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을 유지하면서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상호 정전 용량을 형성한다. 하지만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던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흡수된다. 그래서 전기장이 물체에 흡수되면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형성된 상호 정전 용량이 감소한다. 자, 요게 중요한 정보라는 거 직감하셨죠? 위에서 본 자기 정전 방식과 표면 정전 방식은 접촉하면 정전 용량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이 방식 상호 정전 방식은 접촉했을 때 정전 용량이 감소한다는 거 중요한 정보예요. 하며 전기장의 크기 역시 줄어든다. 자, 전기장의 크기가 그죠? 정전 용량이 감소하니까 줄어든대요. 자, 이때 접촉이 정확할수록 해당 지점에 전기장이 더 많이 준다. 그러면 터치했을 때 정확하게 터치하면 전기장이 더 많이 준다는 얘기죠. 결국 패널에는 접촉 전과는 다른 전기장의 흐름이 나타난다. 자, 이것은 1문단에도 말했고요. 모든 정전 방식이 똑같아요. 나타나 상호 정전 용량이 변화하고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인 터치 좌표쌍이 인식된다. 이때 터치 좌표쌍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개별적으로 인식된 교차점이기 때문에 하나의 패널에서는 여러 개의 터치 좌표성이 만들어진다. 가장 효율적이네요. 그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터치해도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문제에 확인했죠. 바로 풀러 가봅니다. 자, 문제 8번에 감지 라인, 구동 라인이 있는 거 보니 얘는
패널 방식 중에 뭐라고요? 상호 정전 방식이구나 라는 것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자, 이렇게 지문과 연결해 놓고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터치스크린 패널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다. 자료 1은 터치스크린 패널의 한 종류, 그 종류가 뭐예요? 바로 상호 정전 방식이죠. 자료 2는 자료 1의 AC 지점에 형성된 전기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로 상호 정전 방식이구나 알았고, 그 다음에 B에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봅시다. 자, P가 전기장의 크기래요. 상호 정전 방식에서 패널에 물체가 접촉하면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 한번 살펴봤는데 단 P는 하면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전도성 물체의 접촉이 없는 상태래요. 없는 상태니까 전기장의 접촉이 없을 때는 물체 접촉이 없을 때는 전기장의 크기가 크다고 했습니다. 접촉이 없을 때는 그럼 요 정보를 가지고 선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선지 1번 A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는 B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크다. A가 더 전기장이 크다고 말했는데, 자, 지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일정 크기를 유지하던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흡수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기장이 물체에 흡수되면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형성된 상호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줄어들죠. 그리고 자료 1의 그림을 보니까 이 진한 색은 감지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접촉이 없을 때 감지 라인은 구동 라인에서 형성한 전기장이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서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을 유지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죠. 상호 정전 용량을 형성하는데 접촉이 일어나면 정전 용량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C는 보니까 P 전기장의 크기가 변함이 없어요. 이를 통해서 C는 접촉이 없었고 A는 상대적으로 C에 비해 접촉이 많았죠. B는 중간이고요. 따라서 A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는 B에서 접촉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더 크겠죠. 접촉이 클수록 전기장의 크기는 더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선지 2번 전기장의 크기로 모아 B보다 A에서 더 정확한 접촉이 이루어졌죠. 접촉이 정확할수록 전기장이 더 많이 줄어든다고 지문에서 얘기했으니까요. 3번 C에서는 구동 라인에서 발생한 전기장의 크기와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는 전기장의 크기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구동 라인에서 형성된 전기장이 모두 감지 라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즉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맞는 말. 선지 4번 C와 달리 B에서는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야 할 전기장의 일부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접촉된 물체로 흘러 들어간 거 맞네요. 자,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면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흘러 들어간다 라고 했으므로 맞죠? 선지 5번 A와 C에서는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서 형성된 상호 정전 용량이 감소했다. A는 감소했죠. 접촉을 하니까 전기장의 크기가 줄은 거 맞지만 C는 전기장의 크기와
일치하니까 접촉이 없었던 얘기죠. 따라서 C는 상호 정전 용량의 감소가 없었던 거예요. 자, 6, 7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 바로 풀어볼게요. 6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선제 1번, 터치 스크린 패널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직관적 조작이 가능하다고 1문단에서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선제 2번, 자기 정전 방식은 접촉점에 해당하는 행과 열의 교차점을 터치 지점으로 인식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방금 푼 문제도 그림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교차점. 지문에서도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 선지 3번. 표면 정전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에 전도성이 없는 투명 필름을 입혀야 한다. 전도성이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모든 방식은 뭐예요? 정전 용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 그 다음 4번 상호 정전 방식에서는 수집된 행과 열의 정보가 터치 컨트롤러의 이미지로 처리된다. 3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이미지로 처리한다고요. 그 다음 선지 5번 투영 정전 방식은 이 문단에 나와 있는 거죠. 표면 정전 방식보다 구조가 복잡하지만 더욱 정교한 좌표 인식이 가능하다고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 7번 그느드의 방식을 비교해 봅시다. 자, 기억은 표면 전정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상호 정전 방식. 그네들은 모두 전도성 물체의 접촉에 따른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한다고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2번 그네들은 모두 패널에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접촉 부분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맞죠? 표면 정전 방식의 경우 투명 필름이 전도성 물체의 접촉을 인식하는 센서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투영 정전 방식인 두 개, 자기 정전 방식, 상호 정전 방식 역시 접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패널의 일정한 구역마다 배치한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죠. 그 다음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자기 정전 방식은 하나의 접촉점을 인식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감지 회로를 활용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억은 즉 표면 정전 방식은 패널의 네 모서리에 있는 각각의 감지 회로에서 그러니까 기억은 감지 회로가 4개죠. 그리고 자기 정전 방식은 표면 정전 방식과 달리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열의 형태로 센서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 개니까 아마 그죠? 2개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4번 니은과 달리 디귿을 먼저 볼게요. 센서 층이 2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상호 정전 방식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2개의 센서 층이 있는 거 맞고요. 니은은 여러 개의 센서 층이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 5번 상호 정전 방식과 달리 니은 자기 정전 방식 먼저 볼게요. 은 접촉 부분에 증가하는 정전 용량을 감지한다. 자, 니은 자기 정전 방식은 정전 용량이 증가하고 디귿은 정전 용량이 감소한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A는 마지막 문단을 읽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 터치 좌표상의 정보를 지금 여기 뭐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상호 정전 방식을 터치 컨트롤러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이미지로 처리하여 중앙 처리 장치로 전달함으로써 해당 터치 스크린 패널은 전도성 물체의 접촉 여부 및 접촉한 위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여기까지 다 똑같은 방식이죠. 자, 뭐만 틀려요? 터치 좌표상의 정보. 요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이러한 상호 정전 방식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측정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왜 축적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요?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 시간이 많은 게 단점이죠. 하지만 두 지점을 접촉하는 멀티 터치가 가능한 게 장점이에요. 멀티 터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렇게 스크린이 있으면 저촉 물체가 여러 개이더라도 이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스마트폰이나 타블렛과 같은 기기에 많이 활용된대요. 자, 그러면 5번 문제가 A의 이유예요. A는 두 지점을 접촉하는 멀티 터치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앞에 나왔죠.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1번 교차점의 위치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멀티 터치가 가능한 이유가 아니고 신속하다는 결과네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중앙 처리 장치가 행과 열의 정보를 분할하기 때문에 자 멀티 터치가 가능한 게 아니고 행과 열의 정보를 분할하기 때문에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죠. 3번 센서의 행과 열 끝에 감지 회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감지 회로는 다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행과 열 끝에 감지 회로가 배치되어 있어서 멀티 터치가 가능한 건 아니죠. 관계없는 얘기고요. 4번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이 개별적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 터치가 가능하다고 바로 앞 문장에서 말해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개별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멀티 터치가 가능하다고요. 5번 하나의 패널에서 한 개의 터치 좌표쌍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의 좌표쌍에 여러 개의 좌표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기술 지문 터치 스크린 분할 방식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 지문이 겁을 먹으면 되게 어려운 지문인데 제가 이렇게 좀 정보량이 많고 이런 지문이 나올 땐 어떻게 해야 빠르다고요?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읽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때 해결하면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다고 이야기했죠. 특히나 기술 지문은 어떤 기술이 실행되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과정도 체크해 놔야 되고 또 그 원리 혹은 방법이 여러 개라면 대조하는 거, 비례관계 있는 거, 차이점. 요것만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이 좀 필요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기술 지문, 인공지능, 음성언어, 음성언어 비서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